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한정열 내과입니다. 예, 광주에서는 굉장히 유명 인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만큼은 택시 탈 때 택시비를 내지 않습니다. 저는 택시를 내릴 때 택시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생활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B형 간염 환자들이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인데요. 항바이러스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성 비형간염 치료제 항바이러스에는 비형간염을 완치하는 것이 아니고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억제하는 비형간염 바이러스 증식 억제제입니다. 그러므로 약을 먹지 않게 되면 다시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간 손상이 오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약을 꼭 먹어야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초치료제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약은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베멀리디, 베지보 이 네 가지 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제를 먹는 방법은요. 바라쿠르드 경우에 있어서는 앞뒤로 2시간의 공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베멀리드는 식사와 함께 복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식사와 함께 해도 되고요. 공복에 복용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쿠르드를 제외한 나머지 약제 비리어드, 베멀리디, 베지보는요. 공복이건 식사 후건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대개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B형 간염 치료제 항바이러스는 잘 먹게 되면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질환의 진행 그러면 간염에서 간경변, 간경변에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는 비대상성 간경변이나 간경화가 오게 되면 간암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B형 간염 질환의 진행이라고 하는데요. 항바이러스에는 이러한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간암의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만 있기 때문에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간암에 대한 감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상의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경우에 있어서는 간암에 대한 감시 검사로서 알파 피토 단백과 초음파를 1년에 2차례 하고 있습니다. 밑에 조직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것은 비리어드 임상연구에서 따온 사진인데요. 첫 번째 환자 경우에 있어서 염색을 할 때 조직검사한 간 조직을 염색을 할 때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것이 섬유화가 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이 조직검사 1년하고 5년째를 비교해 보면 조직검사 5년째는 빨간 부분이 많이 없어진 걸 볼 수 있죠. 즉, 간내 섬유화가 없어졌으니까 간경화라 하더라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환자는 치료 시작 전에 1년 후에 5년 후에 세 차례 조직 검사를 하였습니다. 치료 시작 시점에서 빨갛게 보이는 섬유화가 1년 후에 많이 없어지게 되고 5년 후에 더 많이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항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증식 억제를 통해서 이러한 조직학적 개선을 보이기 때문에 질환의 진행을 막는데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되면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간암 환자의 약 80% 정도는 간경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염의 상태에서 간경화로 진행하지 않도록 항바이러스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간경변이 있어버리면 항바이러스는 더욱 중요하고요. 간경변 환자에서 간암 예방 효과는 항바이러스가 약 50%에서 높게는 80%까지 간암 예방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염 환자에서는 간암이 잘 생기지 않지만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간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회적인 인자로서 술과 담배와 비만 이러한 경우는 질환의 진행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겠습니다. B형 간염의 자연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은 이제 숙주인자라는 게 있는데요. 숙주인자는 남자 40세 이상 그리고 뭐 가족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바이러스 인자는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높은 경우, 그다음에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정량 검사를 해보면 높은 경우,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B형 간염이라 하더라도 유전자 행위 지노타입, 유전자 행위 C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우리가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 어려운 것들이고요. 그러나 이 바이러스 인자는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은 혈액 내에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까지 대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인자로서 술과 담배와 비만, 비만과 관련해서 대사증후군, 당뇨병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조절해 볼 수 있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술, 담배, 비만은 피해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생활 수칙에서 간경변에서 간암이 발생하지만 간염에서는 간암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치료 시작 시점에서 조직 검사를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나누게 되고요. 여기서 5, 6번이 간경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리어드를 가지고 5년 동안 치료한 후에 조직검사 결과를 보니까 녹색이 조직검사상에서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노란색은 변화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5, 6번 간경변이 있는 사람이 항바이러스를 가지고 치료를 했었을 때 5년 후에는 조직학적 개선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대개 한 5년 동안 HBV DNA,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4명 중에 3명은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닙니다. 5년 후에는. 이것이 비리어드 큰 연구 중에서 조직검사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간경변이 있다 하더라도 항바이러스는 B형 간염을 역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B형 간염 치료제는. 우리나라 2021년도 간세포암종급 보고서에 따르면 간세포암종이 있는 환자의 약 4분의 3은 간경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성 B형 간염이 있다 하더라도 간경변이 되지 않으면 간암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항바이러스를 써서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이 있었을 때 어떤 것이 간에 좋은가 많이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많은 좋은 것보다는 세 가지를 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술, 담배, 비만입니다. 술과 비만은 B형 간염에 의한 간 섬유화에 추가적으로 섬유화를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 건강한 글면은 간 내 섬유화가 많은가 적은가인데요. 간 섬유화가 많은가는 우리가 간 경변이 있다고 합니다. 간암은 이러한 섬유화보다는 간암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술, 담배, 비만 이것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술만 가지고도 알코올 간 경화가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비만하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서 비알코올 지방간 간염,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 경화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B형 간염에 의한 섬유화에 이런 것이 더 더해져서 섬유화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과 비만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담배는 특별히 간암 발병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 건강에 좋은 것은 커피입니다. 이것은 대한간학회에 나와 있고요. 간 건강 백서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 건강이 좋은 것은 커피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하루 3잔, 좋아하시면 3잔 정도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커피가 몸에 해로운 분들도 있죠. 불면증이랄지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커피의 종류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도 역시 효과가 있습니다. 여타 여러 가지 간에 좋다고 알려졌던 민간요법들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생활하시고 특별한 것을 찾아서 드시려고 하지 말고 저체를 나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 위주로 드시면서 필요한 경우에서는 약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역시 대한간학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커피, 메포르민, 아스피린, 스타틴 이것이 간세포암적 위험도를 줄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메포르민은 당뇨병 약이고 스타틴은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스피린은 1차 예방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심혈관 질환 2차 예방 목적, 즉 이미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나 뇌졸중이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2차 예방 목적으로서 권하고 있지만 이러한 간 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투약하는 것은 권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커피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있으실 텐데요. 커피는 간경변증 혹은 간세포암종 진행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색깔이 다른 과일과 야채를 골고루 매일 먹는다. 이건 중요합니다. 서로 색깔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맛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매일같이 먹는 것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의 형태보다는 자연 상태로 먹는 것이 더욱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운동은 다음날 피곤하지 않을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운동 선수가 아닌 이상은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대개 하루 한 30분 정도로 속옷에 살짝 땀이 배일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좋아해서 좀 많이 하는 경우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매일 하는 게 좋은데요. 일주일에 3일 이상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개 운동 전후로 우리가 근력 운동, 그다음 스트레칭 등을 하면서 그리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다음에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스트레칭 운동 등을 다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음의 위로와 평온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현재 C형 간염은요, 만성 C형 간염 치료제가 나와서 거의 100%에 가까운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B형 간염도 완치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C형 간염이라 하더라도 완치가 되었어도 예를 들어 간경변 상태에서 완치가 되었으면 약을 이제 더 이상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여전히 간암의 위험성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B형 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완치약은 없죠. 고혈압도 완치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꾸준히 약을 먹으면서 조절하죠. 현재 B형 간염도 완치가 아니라 조절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병들은 다 그래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천식, 골다공증 이런 모든 질환들은 완치하는 것이 아니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만성 B형 간염입니다. 그래서 조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B형, C형 간염의 완치약이 나왔듯이 이제 B형 간염에 대한 완치약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10년 이내일 것이라고 대개 예측들은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효과가 밝혀진 좋은 약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서는 약을 먹고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경화가 온 후에는 다시 조직학적으로 원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완치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간암 위험성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시기에 약을 먹어서 질환의 진행을 막도록 하고 강한 경화도 이제는 간염 상태로 다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을 잘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치료약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조절하고 있을 때 완치약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이게 갈아탈 때 그 효과를 더욱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완치할 수 없다 해서 약을 먹지 않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생활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